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던 이가 연쇄살인마가 돼 사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 조커. 2년 전 개봉했던 이 영화는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칼부림에 불까지 지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으로 사형당하고 싶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가 현실이 되는 일본 사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병리학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혹시나 방역이 뚫리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봅니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위기와 우려의 연속이었습니다. 1일 최다 확진자, 산발적인 집단 감염 등 지난 2년간의 기록을 돌아봤습니다. 이달 한 달 동안 동백전 충전 한도가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동백전 월 발행액을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까지 확대, 충전 한도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모든 국민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장씩 배부합니다. 마스크 무상 배부는 이번이 6번째로 모두 890만 장이 배부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거리두기에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상회복 첫날, 영업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술집은 비어있는 좌석을 채울 손님을 기다립니다. 달라진 일상, 기대만큼 걱정도 큽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뭐 이런 거는 다 24시간 동안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면으로는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또 이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까 봐 엄청난 방역을 열심히 할 거거든요. 상가반영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방역에 신경을 써서 할 것이고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하면서 방역수칙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유흥업소를 뺀 다중이용시설은 자정을 넘어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음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역 패스도 도입됐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노래방이나 헬스장, 목욕탕은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환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합니다. 이때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줄어듭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1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또 어떤 숫자를 남겼을까요? 35만 8천.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이어서 0.7%. 5,180만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환자의 비중입니다. 다음 숫자는 2,800. 사망자 수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게 지난해 2월 19일이었는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800여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국내에서 모두 4차례의 대유행 시기를 거쳤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사태로 불리며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1차 대유행에 이어서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발 2차 대유행을 지나 그리고 연말 일상 속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3차 대유행 시기를 거쳤는데요. 자,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9월에는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기는 등 4차 유행에 진입했습니다.
자, 여전히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70%, 바로 70%가 넘는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8월 초까지만 해도 OECD 35개 국가 중에 접종 완료율이 꼴찌였지만 어느새 10위권 안으로 들어선 것이죠. 자, 특히 백신 접종을 일찍 시작한 영국, 미국, 또 이스라엘도 지난달 기준 누적 접종 완료율은 여전히 70% 미만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억 4,500만 명, 또 사망자는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누적 치명률은 0.78%로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 통계와 비교를 해보니 그래도 우리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희생, 또 노력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앞으로 이 확진자가 외국처럼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다시는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방역의 고삐는 풀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는데요. 시민들은 대체로 일상으로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방역이 뚫리진 않을까 두려움도 교차하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된 첫날, 시민들은 그야말로 설렘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도 많이 못하고 제한 시간도 걸려 있어서 활동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지면은 좀 원활하게 활동도 하고 또 소비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 회복을 향한 첫 발을 디딘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은 이제 다들 편안하게 나들이도 갈 수 있고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가 태어나서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오지 못해 이게 처음 나왔어요. 얘가 지금 3살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갇혀 살았어요. 바깥에 마음 넣고 구경도 해보고 싶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1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도 조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기대도 크지만 부담감도 털어놓습니다. 안전하다라는 아직 좀 이제 괜찮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좀 많이 방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장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손님들이 좀 많이 뜸하신 편이고 4월 1일 날서부터 그게 10명까지 된다고 해서 금방 회복되지는 않아요. 대체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 하지만 방역이 뚫리진 않을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항상 불안한 그런 일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가게를 썩 들어가고 싶어도 이게 겁나잖아요.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떨까, 또 방역이 또 뚫리면 어떨까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설렘 반, 두려움 반.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설렘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 마스크를 벗는 코로나 이전의 이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제 스스로 개인 방역을 잘 지켜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제 시선을 부산으로 국한시켜 보겠습니다. 작년 2월 말부터 지금까지 2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도 정말 위기와 우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지난 2년간의 기록을 안수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2020년 2월 21일입니다. 당시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619일간 누적 확진자는 14,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전체 인구 가운데 0.4%가 코로나19에 걸린 셈입니다. 동래구 한 교회를 시작으로 요양병원과 음식점, 학원, 학교, 목욕탕, 주점 등에서 발생한 주요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키웠습니다. 하루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날은 올해 8월 13일,
184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유행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 폭증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부산 시민은 161명입니다. 일상회복의 시작을 알린 백신 접종. 지난 4월 1일 첫 접종 이후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75%에 다가서며 일상회복의 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일부터는 개편된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 모임이 12명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지난 주말 하루 5, 6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최근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사상구 소지의 종교시설입니다. 10월 30일 유증상 확진자와 그 접촉자로 추가 확진된 4명의 동선에서 종교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헬로윈데이에는 부산에서 195명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더욱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동백전 100만 원까지입니다. 이달 한 달 동안 동백전 충전 한도가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동백전 월 발행액을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까지 확대해 충전 한도를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충전 한도가 늘어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늘어난 거니까 현명하게 쓰고 알뜰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장 구민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이겠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이번에는 50장씩입니다. 기장군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모든 구민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장씩 배부합니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마스크 무상 배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772만 장을 지급했는데 6번째 이번에는 모두 890만 장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이유, 실내외 마스크 착용으로 개인 방역에 충실하자는 의미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베리베리굿 우수상입니다. 영도구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죠.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사업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에서 영도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영도구는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활성화와 청년 세대 유입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지방의회 우수 사례. 부산시의회의 조례가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의회 이현 의원이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죠.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 자체 사업과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점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쯤 사상구 학장동의 한 공업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높이 3.6m가량의 레일 위에서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다 독성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이 담긴 중화조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독성물질 흡입으로 인한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기장군 박태준 기념관이 올해 부산 건축상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장군 임락문화공원에 위치한 박태준 기념관은 지난달 22일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1 부산 건축상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